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 제429회 국회가 시작됩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시킨 국민주권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의제인 검찰개혁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서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어야 할 정부와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고대해온 국민은 혼란상과 파열음에 걱정이 큽니다. 또 좌초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초심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까?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권을 제멋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부 뒤를 이어 독재 정권을 세운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청을 어디에 두느냐 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이런 깊은 고민과 염려에서 내놓은 제안일 것입니다. 토론은 토론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열하지만 질서 있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파 이익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분열의 언어보다는 입장차를 좁히는 중재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정치검찰의 폐악에 국민이 질려갈 때를 되돌아보고 검찰개혁 완수라는 최종 목표 하나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극우 친일 내란 세력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장악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회방 놓으려고 갖은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민주진보 진영이 다시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국혁신당도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과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검찰과 내란 세력이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온전한 민주주의는 그렇게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얼굴이 오셨는데 대표 권한대행님 말씀을 안 하셔서 조국 혁신정책위원 원장님 환영합니다. 저 출감이후 좀 쉬었다 나오시지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연일 힘들게 뛰는데 사실 창당 이래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당의 활력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조국 원장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드렸는데요. 우리 당의 저 양관식인 조관식 씨라고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내대표 소황길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은 확실하게, 개혁 법안은 강력하게, 사회권 선진국 정책은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해 반헌특위법 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검이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 곳곳의 내란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근원을 해체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6법의 최우선 통과와 강력한 사법개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이 계획대로 9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개혁 정당이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법안도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돌봄, 노동 건강 등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입법은 조국혁신당 2.0의 새로운 깃발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행동은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한 이른바 내란 데몬, 국민의힘과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과 해체입니다.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이 내란 데몬 헌터스가 되어 앞장서겠습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윤 어게인의 기반이 되고 있는 사람, 제도, 정책을 모조리 찾아서 청산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심판한 정당의 몰락을 미리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무총장에 지난 겨울 윤석열 체포를 막은 인간방패 정희용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차라리 전한길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하십시오. 전한길 씨야말로 극우 정당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적임자입니다. 이미 공천 영향력도 충분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도 날치기 하듯 강제 교체한 정당이니 사무총장 정도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저는 이미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던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불은 질렀지만 사람은 안 죽었으니 지하철 방화범도 죄가 없는 것이냐며 그들의 빈약한 논리력을 지적하고 논설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하는 법까지 알려줘야 되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몇몇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고 나면 극우 정치인이 튀어나와 망발을 합니다. 야스쿠니에 참배하며 개인적인 차원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를 우롱합니다. 이런 행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일이 뼛속에 새겨져 있어서 그런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서 그런지 안 좋은 것은 꼭 일본 정치인들에게 배워옵니다. 극우적 언행으로 최고위원이 된 김민수는 헌법을 무시합니다. 계엄은 역사의 흐름의 과정 중 하나고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로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야지 맞다.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장동혁 대표도 비슷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헌재 결정을 수용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양한 입장은 가질 수 있다. 이거 야스쿠니 참배 핑계대는 것과 같은 소리죠. 자, 사과 강의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하세요. 검색창에 입력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과하는 법. 그러면 나옵니다.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라. 전제 붙이지 마라. 중간에 핑계대지 마라. 재발 방지를 꼭 약속하라. 우리가 계엄은 했는데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계엄했고요. 물론 실탄 18만 발이랑 영연백 만 개를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로 죽이지는 못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고요. 계엄으로 나라는 개판 만들었지만 정권은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고요. 우리 잘못을 조사하는 특검은 나빠요. 부정선거 맞고요. 헌재가 잘못된 겁니다. 윤어게인, 이재명은 독재자. 제대로 된 사과는 없이 이따위 뻔뻔한 작태를 보이면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뻔뻔함이 복면골퍼 권성동만의 독자적 특기가 아니면 잘 알겠는데 아무리 양심의 털이 났어도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무튼 권성동은 이제 나락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현금 다발 사진이 있고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유용하게 써달라는 문자도 나왔죠. 1억이 작다고 하니 서민 입장에서 갑자기 짜증이 확 치솟는데 어쨌든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수감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손을 놓은 것 같고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당당한 권성동 의원의 뜻을 존중한다. 듣기에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1.5선이라서 중진들이 많으면 부담스럽죠. 빨리빨리 똥차들을 치워야 정치하기가 편할 겁니다. 다음엔 누가 제거될지 궁금하군요. 국민의힘 의원들 긴장하시고요. 정치가 참 냉혹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국민의힘이 헛짓을 하고 있어도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정부는 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라임색 민방위복과 청록색 민방위복이 같이 있는 것을 보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민방위복을 바꾸라고 지시한 윤석열, 왜 색깔이 바뀌며 가격이 2배나 올랐을까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늘 이런 것에 세금을 낭비하는데 그 와중에 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일까요? 우리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께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음을 국민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밥에만 관심 많은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그 잔당들은 다음 선거에서 폭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토지과세의 정상화로 불평등 해소와 자본시장 머니무브 이끌겠습니다. 최고위원 차기권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문제, 그 원인과 해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그동안 종부세의 주택분 과세는 여러 차례 논란과 개정을 거쳤지만 토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바로 토지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합리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세 표준을 낮춰 더 많은 토지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세율을 조정해 보유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공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입이 전부 전액 지방으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종부세 토지분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단순히 집값 문제를 넘어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산이 부동산에만 쏠리는 구조를 바꾸는 데 꼭 필요합니다. 조국신당은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시작으로 주택분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있는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토지분 과세 정상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으로 상영된 뒤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박찬욱 감독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영화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어쩔 수가 없다에 이어진 호평은 고용 불안정이 전 세계가 공감하는 위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위협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은 생성형 AI가 실제로 청년 일자리를 대체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22세에서 25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올해 7월 약 20%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3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은 늘어난 것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AI 시대 경험은 살아남았고 젊은 세대의 진입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특정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직 안내원, 병원 리셉션, 고객센터 상담원, 초임 변호사 등 수많은 일자리가 생성형 AI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MIT가 발표한 AI 보고서에 따르면 LLM을 구독하는 기업은 40%에 불과하지만 직원의 90%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GPT 이후 등장한 불과 3년 만에 AI가 현장의 업무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이 상황을 그냥 두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경험 축적을 할 수 없는 청년 세대는 소비와 경제 활동에서 이탈하고 사회의 구매력이 줄어들어 결국 기업의 성장과 존속 자체도 위협받게 됩니다. 동시에 나라의 세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AI 기술 혁신이 모두의 번영이 아니라 모두의 불안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발전이 초래할 구조적 충격에 대한 사회적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비된 상태로 AI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사회,
조국혁신당이 디지털권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세수 부족, 이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만드는 일, AI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입법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합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기술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미래를, 청년을 위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입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총선 공약을 완수해 주시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당을 이끌어 주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에서 저에게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격퇴되었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논란이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합니다.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합니다.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되어 힘을 보태겠습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저는 영어 생활 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조국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 3대 개혁의 구체적 상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3대 개혁의 비전에 맞게 조국혁신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담론과 집단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크가 되겠습니다.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 조국혁신당을 리부트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리부트된 조국혁신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